4, 3, 2, 1. 안녕하세요. 주제 담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의 진행을 맡은 김은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저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에너지, 플라스틱, 식량, 도시 문제 등 다양한 환경 의제가 논의되고 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참여자 여러분들의 현 환경 문제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또 실천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주제 담화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마이크를 켜시고요. 10초 내로 간단한 인사말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개는 차후 각자의 발언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대표로 나오신 환경정책가 김동경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시의회 환경위원회 김혜정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김혜정입니다. 네. 그 다음 공공기관과 대학을 대표해서 나오신 경북대 행정학과 진상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대구환경공단의 배재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환경공단의 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을 대표로 해서 나오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환경교육센터의 정숙자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환경교육센터 정숙자입니다. 네. 그 다음은 씨앗 공익활동 참여자 홍주야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씨앗 활동을 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대구 대표 홍주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더 커먼샵의 강경민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더커먼 대표 강경민입니다. 더커먼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 김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 대구시 꿈드림 소속 김혜인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씩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소속과 또 하는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분당 3분 정도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주야 선생님 또 강경민 대표님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활동을 통해서 목적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주야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씨앗 활동을 하는 대구 제로웨이스트 대구 대표 홍주야라고 합니다. 그 제로웨이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낯선데요. 쓰레기를 하나도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가능하면 최소화하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와 함께 그 제로웨이스트 고수이신 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렇게 3명의 엄마들이 만나서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친목 모임이 아니라 작은 힘이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한 분이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씨앗 활동에 응모를 하셨고 거기에 선정되어서 그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요,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찾아서 실천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닐 없이 장을 본다던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용품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런 실천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고,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의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로 그 플로깅이라고 알려진 쓰레기 줍기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이라는 게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도 줍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조깅도 좋고 또는 산책을 하면서 또 동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플로깅을 하게 된 이유는 각자의 집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다 보니까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쓰레기를 줍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각자 개별적으로 플로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또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다른 분들이 참여를 원하셔서 또 같이 줍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플로깅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풀무원 재단과 함께 카카오 프로젝트에 100일 동안 줍기 챌린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끌미 단체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100일 동안 참여자들과 함께 저희 팀이 쓰레기를 같이 줍고 100일도 인증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참여자로 하여금 동기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플로깅 행사에서는 대부분 가족 단위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쓰레기 줍기를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줍기가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른들의 생각이고,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물찾기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참여를 하고 지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하면서 그 쓰레기를 줄이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들은 몸이 힘든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을 본다든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빨대를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애초부터 쓰레기를 적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라는 게 나의 생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 운동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만이 아닌 진짜 실천하시는 모습이 홍재하 대표님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경민 대표님도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주식회사 더커먼 대표 강경민이고요. 지금은 더커먼이라는 샵을 오픈해서 운영한 지 두 달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 가장 크게는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이랑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동물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면서 바다 쓰레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바다 환경 예술 프로젝트 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에서 이런 환경 문제를 친구들이랑 이제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주변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에코휴먼이라는, 줄여서
에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 서울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이제 시각적으로 되게 잘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서 좀 더 매출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을 한 몇 년간 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이 이제 일 자체는 재미가 있었지만 거기서 판매하고 생산되는 물건들이 사실은 별로 우리 생활에 필요는 없는데 그냥 예쁜 쓰레기 같은 거라고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쓰레기를 양산하는 거에 되게 서포트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소비주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되게 느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지난해 영국에서 지낼 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냈던 동네는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였는데 제가 지낸 동네는 뭔가 제로 웨이스트 샵이 되게 많아서 친구랑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장을 보러 갔는데 집에 왔을 때 그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가 뭔지 알고 있고 저도 서울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뭔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샵으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보면 충분히 대나무 칫솔도 있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직접 쇼핑을 그렇게 소비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뭔가 그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 대구에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물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대구에서 대나무 칫솔 하나 살 곳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별로 큰 고민 없이 제가 그냥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더커먼의 주요 활동은 크게로는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제안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을 생품이랑 포장 없이 살 수 있는 생활재랑 식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제안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로컬 푸드를 사용한 음식과 건강 주스, 이제 환경과 동물 복지를 고려한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식문화를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커뮤니티 운영이라고 이제 관련 워크숍과 강연 모임 등을 운영해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 관련이나 그런 이슈에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제로웨이스트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매개로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알리고 커먼을 통해 이런 지속 가능을 고민하는 문화가 보편적이고 뭔가 커먼한 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을 저희가 3시 5분에 딱 맞춰야 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을 빨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혜인 학생님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작년에 이제 학교로 나와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고 대구시 꿈드림에 소속돼 있고 또한 청소년 기후행동 그리고 삼성 환경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 관심 청소년 김혜인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온 질문이
청소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또 제가 청소년 입장에서 얘기하는 해결책인데,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학교로 나오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과학자 그리고 기자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더 이상 지구에서 살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정작 정말 중요한 정책 의결이나 그런 데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2020년에는 기후 위기가 과거랑 비교해서 코로나 시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 수면 위에 어느 정도 많이 떠오르기 시작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광주에 수해 복구 활동을 갔을 때도 보아하니 이제 장마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장마가 오래 지속이 되어서 그 장마 때문에 광주의 많은 농촌들이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복구하는 작업을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북극곰의 눈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기보단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과학자들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10년이라고 말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10년 후면 저를 포함해서 G세대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시대이고, 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이제서야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만약에 정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지구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바뀌었을 때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그런 당사자는 제 세대의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단체에 가입을 해서 정부와 정책 의결자들한테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1.5도 1.5도 온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정책을 바꾸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플라스틱 소비를 지양하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패스트 소비 지양, 채식 위주의 식단 등 개인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의 실천만으로 정말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더 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플랫폼 같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환경 단체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정부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석탄을 규제를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사회가 경각심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 환경 정책들을 주도해서 바꾸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지역사회 힘이 정부를 통해서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들은 바로는 대구시도 석탄에 투자하는 은행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구시 교육청은 이제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민들 그리고 저 같은 청소년들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정책을 바꾸어 달라고 한다. 그게 가장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셨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대구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용석 사무처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돼야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입니다.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지탱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할 일을 설정하고 그 일들을 행정기관,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실행하고 점검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김혜인 학생 친구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주제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삶,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대급
으로 가장 길었던 장마와 수해를 겪으면서 또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어제 무사히 지나갔지만 강력한 태풍이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한 세기로 우리의 삶을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게 유엔에서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17개의 목표를 설정을 한 것인데요. 빈곤 문제도 있고 기아 문제, 물 문제, 교육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아젠다 의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의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지금 당장 대처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의제가 저는 기후위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까지 상승하는 걸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1도가 올라서 유럽은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아시아 지역은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은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까지 상승이 되었을 때는 지구가 더 이상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대구시 의회,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사회 다양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런 위기를 공유하고 우리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주체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의회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시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시민사회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체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잘 구성해야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전문가로 할 수 있는 일들의 제안은 어떤 게 있는지 경대 행정학과 교수님 진상인 교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에 있고요. 이제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정책,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시의 정책 자문도 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아빠로서, 학생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또 대구시에서는 저희는 또 시민의 입장으로서 정치적인 역할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홍주야 대표님, 강경민 대표님, 이제 제로 웨이스트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설명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보면은 이제 요즘 케이블 TV 다들 보시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 TV 밤 늦게까지 보이다 주무시러 갈 때 화면만 끄고 그냥 들어가세요. 근데 사실은 케이블 TV는 이제 화면이 있고 그 안에 셋탑박스가 있거든요. 셋탑박스는 일종의 컴퓨터 같은 거예요. 그럼 화면만 끄고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잘 모르세요. 그 과정에 밤새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요. 또 저희 집에 저희 식구들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요즘 스마트폰 집에 가면 많이 쓰시죠? 와이파이가 공유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다 있을 텐데 그 공유기도 밤새 전파를 내출하면서 온실가스 낭비하고 있어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연결하다 그냥 자요. 아침에 다시 또 쓰고요. 잠자는 수면 8시간 동안 불필요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됩니다. 셋탑박스 끄고 와이파이 꺼도 나중에 아침에라도 접속할 때 한 30초만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일상생활에서도 잊고 지나가는 거,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것,
우리 생활 양식에서 이제 접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줄여야 될 것도 많고요. 자전거 타기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앞에 우리 김혜인 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대구가 정말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차원에서 대구가 줄여나가야 돼. 개인뿐만 아니라 대구가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와이파이 끄고 셋톱박스 끄는 것만으로만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바늘 땅에 나가면 무수히 많은 자동차들이 다는 것, 그리고 대구 바깥으로는 계속 순환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구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이 위험하다고 점점 더 자동차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 이런 구조들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책적 개입들이 필요하고, 김혜인 양처럼 어떻게 내가 개입할 수 있는가, 일단 구체적인 지점들은 대구시의 공식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대구 안에 도로를 어떻게 만들지,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공원을 어떻게 없앨지, 이런 것들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계획 자체에서부터 좀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은 꼭 숲을 지켜주세요. 여기 있는 하천들은 좀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쪽은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에너지 계획도 있고 기후변화 계획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장님이 굉장히 앞서 나가셨어요. 지난 7월 7일 날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대구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 도시가 되겠다,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겠다, 내수로 따져보면 0이 되게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습니다. 그냥 목표치만 던져놓으시고 구체적인 계획들은 시행정에서는 못합니다, 이런 게 더 많아요. 시장님은 하시겠다 그러는데 시행정에서는 못하겠다, 계획들이 없다, 예산도 없다, 방만도 없다,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맞춰나가는 것들 시에서 요구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아마 과정에서 시민들이 조직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아마 의회에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앞에 우리 강경민 대표님은 영국 사례를 보셨는데, 영국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행동들, 정책들, 도시들이 있었던 거는 그에 따르는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유럽에 가면 녹색당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요. 근데 한국은 녹색당이 만들어졌는데 10년째 아직 의원 하나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앙에도 없고 대구시에도 없고 구현도 없고요. 이런 정치 구조들을 바꾸는 것, 세력화시켜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정책 반영하게 해나가는 것, 이런 단계들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아마 대구시에서 시민으로서 정책에, 도시에 관심 갖고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또 정책적인 부분의 중요한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환경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 환경교육센터의 정숙자 사무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단체 소개하고 다 못할 것 같고, 환경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저는 TV가 없습니다만은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지럽도록 넘치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이 물건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인가 라고 하는 필요와 욕구라는 잣대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담론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도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교육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행동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교육도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일이 재미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 활동이 굉장히 확산되잖아요. 이처럼 지구를 지키는 일에 나에게도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도록 바꾸는 일에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환경교육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송출은 5분 후에 저희가 3시 5분에 끊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방은 조금 더 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남은 3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송출이 끊기기 전에 안내 말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안내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온라인 협업 테이블이 진행될 겁니다. 대구 시민들이 직접 제기한 문제들을 11개의 의제로 발굴해서 실제 방안을 찾고 또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랜딩 페이지나 현재 유튜브의 댓글창을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아직 이 주담화에 3분 좀 남아 계셔서요. 3분의 발언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환경공단에 계시는 배재영 과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환경공단에 근무하는 배재현입니다. 대구환경공단은 대구에 있는 그 하수처리장, 시간이 이제 뭐 늘어났으니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소각장, 전기차 관리센터 등을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처음에 그 주제를 통해서 참가하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저에게 이제 질문이 떨어진 것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지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 하는 일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환경을 위해서 그냥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확장 이런 걸 운영하는데 공공기관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정책이나 이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지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 하고 또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친환경적이고 또는 이게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정책적인 면에서는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의 그 환경 기초 시설이나 운영할 때 있어서는 처리 결과에만 중심적으로 진행하던 그런 정책 추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처리 결과물, 쉽게 말해서 이제 하수를 처리해서 나온 방류수의 깨끗함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류수가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로 제가 들은 것은 꼭 이런 정책이 맞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이 결국에는 안동 저 위쪽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 안동, 구미, 대구, 창녕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수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면 깨끗한 물만 나오면 좋겠지만은 저희들은 물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처리를 하고 있으나 처리장에서 한번 걸러 나온 물은 다음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걸러서 먹게 되고 또 그게 또 하수로 또 배출하게 되고 2번, 3번 쉽게는 7, 8번까지 이렇게 하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이게 그 주변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게 또 다음에 먹는 사람, 대구에서 먹는 사람, 부산에서 먹는 사람 더 나쁜 것을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이 낙동강이라는 데다가 하수정을 지금 다시 설치를 한다면 과연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안동부터 구미, 대구를 거쳐서 부산까지 큰 하수 관로를 만들어서 하수 처리를 곳곳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곳에서만 처리한다면 그래도 그 강이 흘러오는 동안에는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지구를 위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걸 정할 때도 단순히
그 중간중간에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그 하수 처리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다 살리는 것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그런 거 생각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공공기관에는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온실가스 배출 관해서도 어떻게 할당량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은 뭐 페널티가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 하수 처리장에서 물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온실가스에는 또 2020년 반대적인 대구사회 또 혁신 결과가 나오게 콘퍼런스의 됩니다. 꽃은 물이 온라인 깨끗한 협업 물을 회의의 처리했으면 시간입니다. 분명히 잘했는 일인데 불구하고 시민과 대구시, 온실가스 그 공공기관이 배출권을 함께 보였습니다. 돈을 더 들여서 사야 각계의 되는 그런 결과가 각층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제안해주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을 국회가 상충하는 지난 부분에 몇 개월 있어서 동안 공공기관들이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 처리를 한다거나 온실가스를 잘해서 좋은 그 경영평가를 결과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어떤 지향점을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다른 경영 목표를 정해야 될 것이 그런 아주 시급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받으면 저는 이 두 가지로 한번 공공기관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실현안까지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시를 대표하신 두 분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 행정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의 김동경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광역시청에서 환경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환경정책과장 김동겸입니다. 토론에 참여할 시 우리 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환경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물과 대기, 생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 풍부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자 업무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 환경 도시를 목표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 부양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한 도심 녹화 사업인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4차례 추진하였고 100개 도시숲, 바람길 숲 등 녹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6월 말 장기집행공원 부지 실효에 앞서 시민들이 계속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 발생원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며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쓰레기 문제, 수질 문제 등 시민의 일상에 맞닿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하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조건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바이러스 창출 등 지구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일방정책에서 한계와 제한이 있으므로 학생, 시민단체, 기업, 일반 시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 대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사회각계의 시민단체, 전문가, 지원조직 등에서 모두가 환경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구를 살리고 온도 1.5도 낮추기, 기후위기 비상 행동에 동참하고 있어
큰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환경단체, 시민각계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 유지로 실행 가능한 일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좀 더 개선된 상태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을 이어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김혜정 의원님 마지막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혜정입니다.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는 현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도 기후 변화와 또 생태계 파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나 또 이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와 또 불법 포획, 밀수 등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지속된다면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대규모 감염병 사태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대구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또 지원 사업, 그리고 전기차 선도도시인 대구시가 정부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계획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폐수나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또 자동차, 공장 매연, 유독가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그리고 쓰레기 매립이나 농약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폐수 유출 문제와 자동차나 공장 매연,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오염은 지방정부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염물질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일상생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을 했고 또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모두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매립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분해한다거나 또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등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또한 생활 속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넘어서 우리가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장바구니 속에 물기 있는 음식을 또는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등을 좀 지참을 해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지속해야만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피해를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작은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의 건강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랑, 환경운동을 좀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모든 분야 예산이 사실은 많이 축소되거나 또 사업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또는 조례들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가 지금 다음 바로 이어서 온라인 협업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진행을 또 맡으신 김은영 국장님이랑 처장님이 같이 좀 나가셨는데, 오영수 처장님 같이 나가셨는데, 이걸 좀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인사하고 저희 주제담화 마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 인사 이렇게 저희 계속 이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 인사 두 손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대구사회혁신 컨퍼런스에 꽂힌 온라인 협업 테이블 시간입니다. 시민과 대구시, 공공기관이 함께 모였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문제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모으고 가다듬었습니다. 2020년 대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선정한 11가지 지역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위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실시간으로 진행될 화상회의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궁금한 내용,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해드릴 테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온라인 협업 테이블이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의제 테이블에 접속해주세요. 청년사진관은 이력서 증명 사진 촬영 및 인화를 지원하고 인간협력단체가 연계를 통해 청년 인재의 안정적 사회 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국 확산 의제는 재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단위 방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발생한 교육 정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 고용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청년 사회 혁신가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도시군교형 개비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 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 상생 의제는 대구 분교의 공간과 공동체, 문화기획, 마을재생, 농촌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